네, 오늘은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이미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을 위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승진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씩은 해봤을 거예요. 저도 회사를 10년 이상 다녔다 보니 승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일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승진은 저 사람이 하지? 나는 매년 높은 고과를 받았는데 왜 승진이 안 되는 걸까? 저도 HR 담당자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실력은 분명히 있는데 승진이 계속 밀리는 사람, 반면에 엄청난 스타 플레이어는 아닌 것 같은데 꾸준히 승진하는 사람, 그 차이가 뭔지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현실적인 얘기부터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승진을 실력 순위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성과를 잘 내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라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성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HR에서 승진자를 검토할 때 성과 점수 하나만을 보고 승진 리스트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을 보면 성과평가와 역량평가를 분리해서 운영하다가 최종 승진 결정에서는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기 성과와 함께 이 사람이 다음 직급을 소화할 수 있느냐를 같이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승진은 지금 포지션에서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포지션에서 내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를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나는 왜 일을 잘하는데 승진이 안 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그 성과가 위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뭘 해냈는지 윗사람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승진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윗사람이 내가 잘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부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키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 잘하는 사원입니다. 근데 그게 다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되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포지션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승진하는 사람들을 보면 시키지 않아도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개선안을 제안하고 프로세스를 바꾸려고 하는 기본적인 관리자의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무를 잘한다고 관리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레전드 선수가 레전드 감독이 되지 않는 것처럼요. 최근의 사례도 있었죠. 팀장, 과장급이 되면 요구되는 건 완전히 달라집니다. 팀원 간의 갈등도 조율해야 될 거고요. 리소스도 배분해야 될 거고, 위로 보고하고 아래로는 방향을 잡아주는 것. 이런 역량이 눈에 보여야 승진 후보에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일 잘하는 것과 승진하는 거는 다른 게임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HR에서 승진 후보를 볼 때 실제로 어떤 걸 보냐? 제가 경험한 것들을 기반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성과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없으면 얘기도 안 돼요. 근데 단순히 목표를 달성했냐라는 것보다는 그 성과가 팀에 또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업팀이 이번 분기 매출 120% 달성, 이런 건 누구나 쓸 수 있겠죠. 우리 팀이 고전하던 고객사 3곳을 신규 계약으로 전환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제안서 작성 프로세스를 팀의 표준에 맞게 만들었다. 이런 게 눈에 보이는 성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KPI라고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시성이 있는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내가 일을 잘해도 상사가 또는 임원이 내 이름을 모른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승진 심사에서 이 사람 누구야? 얘 뭐야? 가 나오면 끝이라고 봐야겠죠. 가시성을 높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을 적절하게 공유하는 거, 회의에서 의견을 많이 내는 거, 상사의 우선순위가 뭔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여하는 거. 아부를 하거나 튀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게 아니고요. 조직 내에서 나의 존재감은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HR에서 승진 후보를 볼 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직급에서 잘 하고 있나? 아니면 이미 다음 직급처럼 행동하고 있나? 승진하게 될 다음 직급에서 행동한다는 게 뭐냐면 팀원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먼저 도와주는 거, 회의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가지고 오는 거. 대기업에서는 이걸 360도 다면 평가로 보죠.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 후배까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직무 전문성은 당연히 기본입니다. 근데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소프트 스킬의 비중이 점점 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나 다른 부서와 갈등 없이 일을 끌고 갈 수 있는 협업 능력, 특히 팀장급 이상이 되면 혼자 잘하는 사람보다는 당연히 팀을 함께 잘 되게 만드는 사람을
원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승진이 안 되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가장 흔한 착각인데요. 일을 잘하는 건 승진의 필수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일 잘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계속 두는 것도 조직의 전략이기도 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승진에 집착하는 티를 내는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승진에 너무 집착하는 티가 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나 왜 승진 안 시켜줘요? 라는 태도가 느껴지는 사람은 조직 내에서 좋은 인상을 주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대신 내가 다음 직급에 맞는 역량을 키우고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상사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상사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고 어떤 방향으로 일하길 원하는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소원한 상태에서 성과만 낸다라고 하면 승진 심사 자리에서 내 상사가 본인의 이름을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오늘 얘기를 정리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 성과를 기록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주, 매달 내가 한 일의 결과를 짧게 기록해 두세요. 그 내용을 팀장에게 적절한 타이밍에 공유하는 습관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걸 완료했고 이런 결과가 나왔고 다음 주에 이런 일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쌓이면 승진 시즌에 내가 한 일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 직급이 하는 일을 지금 일부라도 해보는 겁니다. 팀장급이 목표라면 팀 내에서 작은 프로젝트를 한번 리딩해 보는 겁니다. 부서 회의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방향을 제안해 보는 겁니다. 후배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도와주는 멘토 역할도 자청해 볼 수도 있겠죠. 이런 행동들이 쌓여서 이 사람 다음 직급 팀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인식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프트 스킬을 의도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협업, 문제 해결 이게 전문 지식만큼 중요해지는 게 바로 관리자 직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의식적으로 회의에서 발언하고 다른 부서와 협업하는 기회를 일부러 만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솔루션을 먼저 제시하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성과는 기본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가시성을 높이고 승진할 다음 직급처럼 행동하고 소프트 스킬을 키우고 윗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HR에서 실제로 보는 것들일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직장인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